자,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이거 XMPP 설치하고 간단하게 세팅 진행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서버 키는 방법 알려드렸었죠? 스타트를 누르고 나서 여기 PID는 바뀌는 숫자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했고, 포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이 포트에 정상적인 숫자가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이쪽에 빨간색으로 뭔가 에러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DB 서버를 사용할 준비를 마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번 주 수업의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 밑에 시작 검색에다가 cmd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 명령 프롬프트 창을 하나 열 수 있어요. 얘를 하나 열어 보시고요. 이 방식을 우리가 끝까지 사용할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DBMS를 사용해서 접속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만 알려드리고 갈 겁니다. 자, 지금 들어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명령 프롬프트 창은 여러분들의 사용자 계정으로 접속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XMPP라는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설치하지 않았죠. 보통 우리 C 드라이브에 설치를 하게끔 기본 세팅된 경로를 그대로 설치를 했었어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실제로 설치한 경로는 여기 있죠. 자, 이 자리인데 이 경로를 여기서부터 찾아 들어갈 겁니다. 명령어 같은 거 암기할 필요 없고요.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생각하시고 한번 따라해보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찾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애초에 이 경로를 우리가 복사해서 한 번에 이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차근차근 찾아갈 수도 있는데 한 번에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 폴더 XMPP까지 열어주시고요. 여러분들 탐색기 열어가지고 여기까지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 주소창 클릭하면 지금 C 드라이브부터 해가지고 XMPP라고 하는 이 경로가 블록이 씌워지게 되는데, 이 상태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CD라고 입력을 한 뒤에 띄어쓰기 한번 해주고 나서 Shift Insert 키를 눌러주세요. 여기서는 복사 붙여넣기가 컨트롤 CV가 아니에요. 붙여넣기가 Shift Insert이기 때문에 CD, 이거 Change Directory라는 뜻이고요. 명령어입니다, 그냥. 그래서 한 칸 띄워주고 붙여넣기를 해주면은 엔터를 쳐주면 해당 폴더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이 폴더 안에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폴더 중에 사실 더 이동을 해서 한 번에 왔어도 되는데, CD, MySQL 여기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 MySQL을 닫힐 필요도 없고요. 그냥 적당히 친 다음에 탭 버튼을 눌러주면 자동 완성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 MySQL이라고 하는 폴더로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또 엔터. 그럼 또 이동하는 게 보이죠? 폴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한 폴더로 들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뭐라고 할 거예요. 이런 거 없으니까. 근데 제대로 들어왔다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안에서 하나 더 들어갈 겁니다. 빈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갈 거예요. cd 띄고 빈. 자,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은 애초에 이 빈까지 들어온 뒤에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이 빈이라고 하는 것 중에 밑에 mysql.exe라고 하는 파일, 이 녀석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행을 시킬 거예요. 이 exe 파일은 executable 파일이라고 해서 그냥 컴퓨터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실행 파일이다 라고 하는 확장자인데, 이 녀석을 우리가 그냥 더블 클릭이나 엔터로 실행을 시키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그렇게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애가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해 접속을 실행시키는 겁니다. 이 녀석이 지금 실질적인 DBMS 접속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XMPP 컨트롤 패널을 사용해서 스타트를 해준 건 DB 서버고요. 이 서버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 mysql.exe라는 DBMS 접속기를 사용해 해당 DB 서버로 우리가 접속할 거예요. 지금 그런 과정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mysql 탭 적당히 치다가 탭 누르면 이렇게 .exe까지 알아서 쳐줄 거예요. 만약에 탭을 눌러도 안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입력을 하고 탭을 눌러주시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번 띄어쓰기 하고 -u, 그 다음에 한 번 더 띄어쓰기 root, 한 번 더 띄어쓰기, 그 다음 -p 까지만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입력한 이 명령어는 무슨 뜻이냐면 mysql.exe라는 파일을 실행할 건데, 얘를 실행할 때 나는
어떤 유저, 루트라는 유저로 접속을 할 것이고 패스워드는 뭐야? 라는 건데 이 패스워드는 우리가 입력해 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따로 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공백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눌러보시면 엔터 패스워드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밀번호 저장 안 했으니까 정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마리아DB라고 하는 녀석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뭐 커넥트 어쩌고 하면서 에러가 났다, 얘가 켜져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DB 서버가 켜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접속기 가지고 해당 서버로 접근을 못해요. 하나 보여드리면, 자, 얘를 꺼볼게요 제가. 그 다음에 똑같이 한 번 더 들어가려고 해서 엔터를 치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캔나 커넥트 접속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 서버가 안 켜져 있으니까. 서버가 켜져 있지 않은데 우리가 해당 서버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은 이제 학원 내에 같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PC들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PC, 제가 공유한 폴더에 접근할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이 공유한 폴더에 접근할 수 있는데 제 컴퓨터가 켜져 있지 않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제 컴퓨터로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런 폴더를 공유하고 싶어요라고 해도 이 PC를 켜놓지 않는 이상 접근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열려 있어야만 우리가 도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녀석은 항상 스타일트를 잘 유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이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서버가 켜진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이런 설정을 들어가서 뭔가 내용을 바꿔요. 그리고 이 설정 저장한 다음에 얘를 꺼요. 그럼 바로 적용이 안 돼요. 무조건 서버는 한번 껐다 켜야 돼요. 서버에 대한 설정이 건드려졌다라고 하면 서버는 무조건 재부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서버 재부팅은 얘를 껐다가 다시 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를 껐다 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이것도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삼성금융 포트로 되어 있죠. 제가 설정을 들어간 다음에 저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포트를 바꿔요. 저장을 했습니다. 꺼요. 이 녀석은 이제 9999 포트가 됐어요. 아직 적용 안 된 거죠. 아직 3306이에요. 그래서 얘를 껐다가 다시 켜야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서버 설정을 건드린다라고 하면 재부팅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 너무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처음 이런 서버적인 개념을 배우시는 상황이니까 한번 알려드렸고요. 자, 그러면 저번에 봤던 것처럼 이게 아마 안되지. 마리아DB라고 하는 접속기를 MySQL.exe라는 접속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XMPP를 활용해서 켜놨던 DB 서버에 접근을 한 상황. 우리는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 게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서버에 접근을 한 겁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show databases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거 맨 마지막은 세미콜론이고요. 자, 이 녀석을 입력을 했을 때 저처럼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 저랑 좀 다를 수도 있고 저랑 같을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자, 이것도 그냥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거든요. 이런 명령어들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건데 얘를 가지고 다 SQL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작성을 하면요. 얘를 앞으로 제가 쿼리라고 부를 겁니다. 쿼리. 쿼리를 짜서 뭐 문제를 해결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는 모든 명령어들이 다 쿼리다. 자, 그러면 show databases 이 명령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데이터베이스들을 보여줘 같죠? show 보여줘. 데이터베이스 단수가 아니라 s가 붙은 복수니까 데이터베이스들을 보여줘. 그래서 얘는 데이터베이스들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인데 지금 이 인포메이션 스키마, MySQL, 퍼포먼스 스키마라고 하는 이런 녀석들은 DB일까요? 얘네들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베이스예요. DB가 맞아요. 지금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라고 떡하니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보여줘라고 했을 때 나온 것들이니까 이 5가지, 제 화면에 있는 이 5가지는 각각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DBMS를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뭐 컨트롤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누굴 사용해서 얘네를 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접속기로서 사용한 mysql.exe였던 이 녀석이 DBMS라고 했어요. 얘를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show database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입력한 것도 이 녀석이 DBMS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는 자, 이게 복잡한 개념일 수도 있고 좀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 이 상황을 잘 짚으셔야 돼요. DBMS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DB 서버에 접근을 한 거고요. 이 서버에 접근할 때 사용했던 명령어가 mysql.exe 띄고 -u 띄고 root 띄고 -p였어요. 나는 mysql exe 이 DBMS를 실행시킬 건데 이 계정으로 접근할 거야 라고 우리가 입력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DB 서버에 접근을 한 거고요. 서버에 접근을 해서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녀석들이 5개가 이미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XMPP가 기본적으로 환경을 잡아줄 때 꼭 필요한 녀석들, 기본으로 제공되는 녀석들 5가지입니다.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저랑 동일하게 5개가 있을 거고 이미 사용하셨던 분들은 여기에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들이 존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DBMS를 사용해서 SQL이라고 하는 쿼리문을 짜서 이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생긴 데이터베이스들을 새로 만들 거고요. 지우기도 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할 건 이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내면 그 안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테이블이라고 하는 녀석도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도 해볼 것이다. DBMS는 그런 것들을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버랑 DB랑 DBMS 각각의 역할과 다 달라요.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혼란스러우면은 사실 혼란스럽다고 해도 DBMS를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혼란스러우면 나중에 가서 좀 이상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잘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건데, 자, 이 녀석은 일단 꺼두고요. 얘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번 주에 보여드렸다시피 얘로 볼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너무 명확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툴 하나를 설치를 할 건데,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이 툴은 DBMS가 아니에요. 얘가 아닙니다. DBMS를 설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DBMS를 베이스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설치할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어떤 이점이 있냐? U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DBMS를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들을 볼 때 여기에 나타난 이런 결과보다 훨씬 더 명시적이고 깔끔하게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툴일 뿐인 거지 우리는 새로운 DBMS를 설치하는 개념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밑에 SQL YOG 설치라고 하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링크로 들어와 주시고요. 만약에 이 링크로 들어오기 싫어 나는 검색해서 들어갈래 라고 하면 SQL YOG라고 치면 되는데 여기까지만 치면은 잘 안 나올 거고요. 커뮤니티 에디션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입력을 해 주셔야 제가 말씀드린 이 제공되는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그냥 SQL YOG까지만 치면은 아마 공식 사이트 쪽으로 넘어갈 거라서 얘는 이제 유료 버전으로 설치를 해야 돼요. 아니면 체험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티 에디션이라고 하는 무료 버전을 사용을 할 겁니다. 두 개는 결국 같은 거니까 어려우면 그냥 링크로 들어오세요.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얘네 이제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할 건데 본인이 리눅스다 라고 하면 밑에 있는 걸로 설치를 해 주시고요. 그게 아니다 하면 위에 걸로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PC에 이미 있어도 재설치를 하셔도 돼요. XMPP는 있으면 재설치하지 말라 그랬죠. 아니면 재설치할 거면 완전히 지우고 하라 그랬는데 얘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있어도 그냥 재설치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냥 툴일 뿐이니까. 얘를 가지고 DB 서버가 변경된다, 뭐 DBMS가 변경된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툴일 뿐이라서 얼마든지 재설치를 해도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 저는 눌러서 설치를 진행해 줄게요. 지민님도 이거는 같이 해주세요. 네. 자, 설치가 금방 다 될 텐데 설치가 됐으면은 클릭을 해서 실행 파일을 이렇게 실행해 주겠습니다. 얘는 한글이 지원이 돼요. 코리안으로 골라서 OK 눌러주시고요. 자, 특별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다음, 동의, 다음. 여기서 이것들은 뭐 바로가기 만들기, 뭐 시작 프로그램에 뭐 만들기 이런 건데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진행하시고. 자, 설치되는 경로 굳이 바꿀 필요 없습니다. 얘도 그냥 두세요. 웬만하면. 설치까지 눌러주시면은 네, 특별할 게 없죠? 끝났습니다. 이러고 뭐 체크하고 마침하면 알아서 켜질 테니 켜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열면은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런 화면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혹시 이 화면이랑 다르다. 이거랑 그러니까 이런 호스트의 연결이라고 하는 이런 네모가 없다. 다른 게 떴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아직 설치 중이실까요? 자, 혹여나 이런 게 안 뜨고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아하, 잠시만요. 제가 상황을 몇 가지 만들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아까 전처럼 그냥 딱 호스트의 연결이라고 하는 알림창이 안 뜨고 이런 게 뜰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뜨면은 그냥 확인 누르면 돼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런 거 뜰 일도 많이 있을 텐데 그냥 확인 누르시고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새로운 연결 얘를 눌러주시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녀석이 나옵니다. 이것도 아니면 애초에 이것도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뜰 수도 있어요. 이것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누르시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걸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접속하고자 하는 해당 서버를 선택하고 그 서버로 접속을 할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녀석만 띄울 수 있으면 된다. 일단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이게 아마 새로 만들기일 텐데 얘를 하나 눌러주세요. 새로운 접속 New Connection이라고 나오고 있고 기존에 다른 게 없는 분도 있을 거고 있는 분도 있을 거라서 동일하게 같이 새로 만들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여기에는 뭐 상관없어요. 이름을 어떻게 지으시든지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건 내 거야 라고 알아보고 들어갈 수 있게끔 이름을 정해주시면 돼요. 저는 local dbms cjh 제 이니셜까지 붙여서 이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안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지민님은 아마 여기 안 될 거예요. 그죠? 그 XMPP에서 서버가 안 켜지면 이 과정이 안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되는데 접속이 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봐주세요. 자, 이름 정해주고요. 이 이름은 이제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접속하려고 하는 DB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런 접속 정보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놓을 거예요. 그럼 다음에 이 SQL YOG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DB 서버에 접속하려고 할 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기억하기 위한 정보에 대한 이름을 정해주는 별명을 지어주는 느낌이니까 아무거나 하셔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볼 겁니다.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 건 여기 이게 네 가지예요. 나머지는 건드릴 필요가 이제 없어요. 근데 자, MySQL 호스트 어드레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얘가 내가 접속할 데이터베이스 서버 주소를 알려줘 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XMPP로 실행시켜 놓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주소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로 붙고 싶어? 이렇게. 근데 우리 여기 지금 보면 로컬호스트라고 써있죠. 이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다양할 텐데,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쯤은 알고 계시면 좋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로컬호스트는요, 나 자신을 의미해요.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 자신이 저는 아니겠죠. 저 말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해당 컴퓨터, 여러분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각각의 자리, 컴퓨터들,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건 그 자리 각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컴퓨터 본인. 자, 우리가 왜 로컬호스트라고 입력을 할 거냐면, 우리 이거 로컬호스트 그냥 쓸 거거든요. 근데 왜 이걸 그냥 쓰는 거냐면, 자, 제가 만약에 DB 서버를 하나 구축해 놓고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서버 해당 서버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로컬호스트 쓰면 안 돼요. 이 서버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한 거니까 제가 구축한 서버의 주소를 치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 서버는 이제 IP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도메인 같은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IP로 치고 들어오시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게 아니죠. 제가 이렇게 서버를 구축해서 제공하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각의 PC에다가 각각 XMPP라는 서버를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했고요. 각각 스타트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 컴퓨터 그 자체에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컬호스트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로컬호스트는 똑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의 방식으로 이게 있습니다. 127.0.0.1, 얘네 둘은 완벽히 같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로컬호스트를 쓰는 것과 127.0.0.1을 쓰는 거는 동일한 의미로 판단이 돼서 같은 동작을 해요. 이거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 관련된 이런 거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둘 다 로컬호스트다. 우리는 각각의 PC에서 돌고 있는 DB 서버, XMPP로 실행시킨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접근을 할 거니까 로컬호스트 적어주는 거고, 자, 그 밑에 사용자 이름, 제가 아까 -u 어떤 유저로 들어갈 거야 라고 했을 때 뒤에 루트라고 했었죠. 자, 이 루트라는 계정은 DBMS가 설치가 되면, DB 서버가 구축이 되면 그냥 무조건 기본적으로 하나 제공되는 계정입니다. 우린 이런 걸 따로 만든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 그냥 기본으로 주는 거예요. 왜냐면 계정이 없이는 접속을 못하니까. 무조건 하나 기본으로 오는 계정. 그래서 루트.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개발에 사용한다라고 하면 사실 루트 계정을 쓰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고 각각의 로컬에다가 DB 서버를 구축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루트를 써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계정 만들거나 이런 거 따로 안 할 거고 그냥 루트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계정은 루트. 우리 그리고 패스워드 설정한 적 따로 없었죠. 그래서 공백인 거예요. 아까도 그냥 엔터 치고 들어갔던 그 상황과 동일하게 얘는 비워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포트,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 호스트 어드레스랑 이 포트가 제일 중요한데, 자, 여기 지금 3306으로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제가 저번 주 수업에서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DBMS마다 기본 포트들이 다를 것이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MySQL은 3306이다. 그래서 우리가 XMPP 설치하자마자 이 녀석 3306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자, 만약에 본인이 포트를 설정해서 다른 걸로 바꿨고 서버를 켰을 때 여기가 3306이 아니라 다른 포트 번호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이 번호를 적어주는 거예요. 제가 9999 같은 거 보여드렸죠. 만약에 제게 9999다. 그럼 여기에 이제 9999 넣는 거예요. 이것만 주의를 잘 하시면 돼요. 이제 서버 IP나 포트에 관련된 이 자세한 내용 같은 거는 리눅스 수업에서 따로 다뤄지기 때문에 여기선 이 정도만, 여기를 잘 맞춰주시면 된다. 만약에 여기는 9999 해놓고 여기다 3306 넣어놓으면은 내 로컬에 있는 DB 서버에 접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접속이 안 된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해 주고요. 연결이라고 하는 걸 눌러보시면은 상세 사항을 변경했다. 저장할 거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장해 주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DB 서버가 잘 켜져 있다는 조건 하에 이 화면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저장한 건 이제 어떻게 쓰는 거냐면 또 새 연결을 눌렀을 때 여기 보면 저장된 연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화살표를 눌러보시면은
저는 이 XMPP라고 하는 다른 계정이 하나가 존재하는 거고, 다른 저장된 값이 제가 만든 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걸로 바뀌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 눌러서 그냥 가져오면 돼요. 그럼 따로 입력할 게 없다는 얘기죠. 자, 이 화면 로그인을 딱 하고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제 내가 이 접속을 할 때 사용했던 정보 저장된 별명 나오고 있고요. 어떤 계정으로 어디에 접근했는지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뱅이, 우리가 주소 같은 거 따져볼 때 많이 나타나는 골뱅이가 로컬호스트 앞에 있어요. 루트 계정으로 로컬호스트에 접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UI를 갖추게 된 프로그램 2를 사용을 할 것이다. 얘가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얘보다 훨씬 더 보는 게 깔끔하겠죠? 자, 여기다가 똑같이 show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쳐볼 건데, 자, 이거는 저만 화면을 그냥 보세요. 일단 지금은 뭐 설정 같은 걸 안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보면, 자, 여기 information 스키마, MySQL 퍼포먼스 스키마, PHP, MyAdmin, 테스트 이렇게 5가지가 존재하는 상황. 제가 방금 전에 똑같은 명령을 입력을 했고 어떤 키를 눌러서 실행을 했더니 어때요,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겁니다. 근데 얘는 여기도 나와요. 여기 보이는 이 원통인데 약간 줄거져 있는 이 원통형, 보통 데이터베이스를 이 그림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각각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 거냐면 mysql.exe라는 DBMS를 사용해서 기본 접속기를 사용해서 우리 로컬호스트에 있는 DB 서버에 접속을 한 거예요. 이 명령 프롬프트가. 그리고 우리는 SQL YOG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얘가 또 접속을 했죠. 그럼 동일한 서버 하나의 서버에 둘의 접속기가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그냥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서버는 하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접속기 DBMS를 사용해서 얘를 이 서버에 있는 내용들을 컨트롤하면 결국 얘로 컨트롤하는 것과 얘로 컨트롤하는 게 한 서버기 때문에 여기서 건드린 걸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건드린 걸 여기서도 당연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그냥 하나 간단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자, 제가 어떠한 명령어를 실행을 했고요. 여기 잘 보시면은 A1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생성했어요. 제가 새로 만들어냈어요. 자, 이 상태에서 show 데이터베이스 여기도 한 번 더 해주면 여기도 이제 A1이 있어요. 같은 서버기 때문에 서로 다른 DBMS로 컨트롤을 해도 같은 서버를 바라보고 있으면 같은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다른 거. 자, 여기다가 뭔가를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A1이 사라지게끔 만들었어요. 다시 5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얘를 보면 여기도 A1이 지워지죠. 이런 겁니다. 한 서버를 바라보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영향을 안 받겠죠. 서로 다른 서버니까.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서버가 다르면 공유하지 않고, 서버가 같으면 작업 내용을 공유하는 거. 자, 그럼 간단하게 세팅부터 좀 하겠습니다. 얘 세팅할 거 별로 없긴 한데 상단에 있는 도구 그리고 환경 설정으로 들어갈게요. 환경 설정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은 메시지 탭에서 경고 보기라고 하는 애가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녀석을 체크를 할 겁니다. 일반 탭이고요. 자, 이거 하나. 그리고 나서 글꼴 편집기 여기로 와주시고, 자, 요거 폰트들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또 D2 코딩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D2 코딩이 제일 무난하고 깔끔해서 D2 코딩 본인 PC에 깔려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설치해서 적용시켜 주셔야 되고요. 얘는 기본 제공되는 폰트가 아니니까. 다 바꿔버릴 겁니다. 사실 다 바꿀 필요는 없는데 그냥 다 바꿀 거예요. 네, 폰트는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
탭 크기라고 하는 거. 이 DBMS도 결국에는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명령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쿼리를 작동시킬 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컨트롤할 거기 때문에 들여쓰기가 당연히 중요해요. 얘도 코드예요, 코드. 결국에 우리가 작성하는 쿼리들은 다 코드입니다. 그래서 들여쓰기, 뭐 줄바꿈 당연히 중요한 건데 그 들여쓰기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거 파일 너무 커서 4로 줄이고 삽입 공간 눌러줄 거예요. 꼭 이렇게 해라는 아니지만 이 정도가 그나마 좀 깔끔하게 볼 수 있는 정도. 나머지는 따로 건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끝났어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얘네가 이제 커졌죠? 자, 지금 아주 간단한 설정을 좀 한 건데 얘는 명령 프롬프트 창보다 좋은 점이 뭐라 그랬죠? UI가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기가 편하다라고 했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각종 버튼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내주는 결과도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다 좋아요. 좋은데 약간 모순된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버튼들을 최대한 누르지 않을 겁니다. 이 UI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을 최대한 많이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이거 뭐하러 깔았어요? 결과를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이 버튼들 쓰면 안 돼가 아니라 그냥 안 쓸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 툴들은요, 툴마다 버튼들이 달라요. 제공되는 기능들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제공되는 녀석들은 똑같은데 그것들을 제외하고 특수한 기능들, 이런 애들은 이제 사용하는 툴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버튼을 누르는데 익숙해져 버리면은 이게 없는 툴을 사용하려고 할 때 해당 기능을 쓰기가 곤란해요. 근데 이 버튼들 없이 우리가 최대한 명령어 가지고 처리를 하다 보면 툴이 바뀌어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이 명령어 가지고, 그러니까 SQL문 가지고서 다 처리를 할 것이다. 그런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만, 아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하고, 제가 XMPP 설치가 안 되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저거 좀 봐드려야 돼서 지금 쉬는 시간을 가지고요.